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이제 보통 글쓰기 창 같은 경우를 두 개를 열어요. 처음에는 1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10에서 15만 원 목표로 그 다음에 30만 원 가는 거는 아주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 부업으로 얼마를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업 그럼 한 5가지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전자책도 있고요. 수익형 홈페이지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또 많이 하는 제휴 마케팅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주된 수익원은 이제 강의와 전자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 유튜브도요. 네, 유튜브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부수입이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세요? 보통 많이 나왔을 때는 뭐 한 1,5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평균은 한 400에서 600 사이? 400에서 600. 네, 네. 시간을 많이 근데 투여하세요? 네, 시간이 투자되는 편입니다. 뭐 전자책에 어떤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 혹은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투자를 해서 분량을 좀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해요. 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제공해 드리고 그럴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하신 게 유튜브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유튜브죠. 네. 유튜브를 먼저 했고 유튜브에서 그 외에 다른 뭐 제휴 마케팅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업이 하나씩 커진 지금 사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퇴근 후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업 네, 네. 하셨던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직장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부업 중에는 첫 번째 네, 첫 번째 이제 저는 전자책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전자책. 네, 왜냐하면 전자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쓴다 그러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 전자책 지금 뭐 블로그 수익화 관련된 노하우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네. 저는 웹 에이전시 대표고 웹사이트 제작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만 했지. 그렇다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만큼 다뤘던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루는 정도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집을 좋아하시고 큐레이션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방문했던 어떤 각 카페들의 특징들 어떤 곳에는 콘센트가 2개밖에 없고 어떤 곳에는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꽂을 데가 없고 뭐 이렇다고 치면은 카페를 정확하게 다 분석해주는 전자책도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노트북으로 일할 때 좋은 카페 뭐 그렇죠. 30곳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카페를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만 전문화시켜서 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전자책으로서의 부업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전자책은 지금 어디서 팔고 계세요? 전자책은 처음에는 크몽에서 네, 판매를 크몽에서. 했는데요. 한 달 만에 거의 이제 뭐 200개, 300개 막 이렇게 팔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7개월째쯤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크몽에서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전자책 오. 수익이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타링에다가도 이제 판매를 했고 최근에는 클래스 101에서 크리에이티드 바이라는 네. 새로운 컨텐츠 판매 서비스 런칭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올려봤죠. 올려봤는데 10개 미만으로 팔렸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 만에. 판매가 일어났어요. 네. 그건 특별히 뭐 유튜브에 광고한 것도 아니고 네. 타링은 어때요? 타링도 잘 팔리나요? 타링은 크몽보다는 조금 저조하고요. 타링은 그런 이유가 타링에는 특별한 광고를 안 했어요. 크몽에선 광고를 하셨어요? 광고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 이 전자책 판매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라고 하는 저만의 이제 홍보를 크몽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했었고 유료 광고가 아니라 네, 플랫폼에서 내 플랫폼에서 하는 네, 광고. 네. 그래서 플랫폼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이죠. 포리올님 영상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 늘 하시다시피 정말로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뭐 제 영상이건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이건 특히 포리올님 영상 브랜딩과 플랫폼에 대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투자법을 2배속으로 3배속 4배속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꾸 2배속 얘기가 나오고 저도 모르게 나오게 감사합니다. 제 책을 홍보를 계속 전혀 저희가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워낙 잘 카피라이팅을 잘하셨네요.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광고를 왜냐하면 안 이게 하죠. 퍼스널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전자책이 이제 그 정도 되고 전자책은 그럼 보통 직장인분들이 만약에 하신다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보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전자책을 작성할 때 딱 그 기준으로 했어요. 내가 어쨌든 대표고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 했더니 그게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2시간? 네, 2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한 2시간 정도 넘어서는 이제 다른 가치로운 것들에 피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투자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일상생활에 침해를 안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쓸 수 있는 시간. 네, 2시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게 완성을 하는데? 그래서 2시간씩 투자했더니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저는 몇 페이지 분량이에요? 시작할 때는 90페이지 정도 됐고요. 지금은 250페이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셨군요.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 그러면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전자책이 그렇고 또 다음 직장인 분들이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좀 하신다 그러면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블로그. 네, 네이버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단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왜 네이버 블로그냐 그러면 언택트 시대 되면서 진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인데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에 민감하신 네, 분들이 민감하고 목소리 들리는 것조차도 민감하시고 왜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가 유익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딩이 너무 중요해서 브랜딩이 안 되면 그 자동화 수익의 그 수익적 금액이라든지 플랫폼의 규모들은 너무 차이가 나서 블로그를 키우시면서 애드포스트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애드포스트 수익이 나올 때 그래도 의미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브랜딩을 함으로 인해서 그 브랜딩을 가지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만든 것을 플랫폼화 하는데 블로그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연계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다양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블로그 자체를 조금 더 주제화해서 수익화 모델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아나부님이 생각하시는 네이버 블로그를 키웠을 때 좀 쉽게 시도해 볼 만한 수익화가 뭐가 있을까요? 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로는 일단은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글을 쓰면 대부분 이제 제휴 마케팅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제휴 마케팅이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좀 알맞은 수익화의 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 많이 하지만 쿠팡 파트너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나친 편법, 지나친 꼼수로 하기 때문이죠. 건강한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쿠팡 파트너스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쿠팡 글이지만 그 쿠팡 글이 막 찍어내기 식으로 막 템플릿으로 막 네이버는 검색이 주 목적으로 되는 서비스인데 블로그 자체가 다 상품 광고고 잃어버리면 완전 네이버의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 네이버 입장과 반대되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블로그 포스팅으로 그 상품에 대한 정보성 글을 잘 작성을 하고 대신 작성을 할 때 네이버 알고리즘이 오해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찍은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도에서 사진을 찍는 게 6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신의 글 안에서 유사 이미지도 찍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만 이제 체크를 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데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검색 누락이라든지 저품질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고 그러면 건강하게 한 달에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0, 20, 30 이런 금액이 200, 300 이렇게 버시는 분들에게는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법을 시작하는 이제 입문자 초보자들 분들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오해하지 않게 하는 뭐 요소들 몇 가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이버 알고리즘은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된 대로 연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글을 열심히 이 7천자를 썼을 때 그 7천자 중에서 금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연치 않게 모의 색과 뭐가 스가 겹쳐져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다양한 음란 언어다 이렇게. 네, 저 음란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사행성 관련된 것들이 겹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미지 유사성 그리고 광고 홍보의 단어 그리고 너무 많은 이미지 링크들이거든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숨김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정보성 글로 많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글들이 많은 이미지 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제품의 스펙표는 누구도 이 스펙표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좀 괜찮게 좀 이쁘게 나와 있는 표가 있어서 블로거들이 다 그걸 썼다. 그럼 중복 이미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는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숨김 이미지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숨김 이미지로 하면은 뭐 어떻게 숨김 처리가 있나요? 숨김 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네이버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이제 보통 글쓰기 창 같은 경우를 두 개를 열어요. 두 개를 열고 한쪽에는 내가 사용할 이미지를 거기에 불러오고요. 네. 그 이미지를 복사해서 내가 진짜 쓸 본문에 붙여넣기 하면은 이미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이미지를 인식하지 않아요. 정보성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좋은 사진들이 연구부 3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유사성 이미지, 중복 이미지에 대해서 검색 누락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알고리즘이 참 잘 되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내 의중과 관계없이 잘못 처리되는, 오해를 하는 경우. 그래서 저는 그걸 오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알고리즘의 오해. 유튜브도 뭐 알고리즘이 오해해가지고 노란 딱지 붙고 이럴 때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네이버 블로그에 또 꿀팁을 하나 배웠고, 전자책에 이 내용 다 있습니다. 네, 전자책에 더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스톡 이미지 그냥 막 네, 네.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스톡 네. 이미지는 되게 그러면 중복이 많을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어때요? 그게 중복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픽사베이라든지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미지들 중에서 인기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네, 비즈니스 이미지들 특히. 네네. 그럼 똑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중복 이미지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문장 전체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이제 자기의 블로그가 딱 뜨면은 그거는 검색 누락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거기서 또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은 나의 이미지가 사실 다 나와야 돼요. 16개의 이미지를 썼으면 16개의 이미지가 원래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 중에서 진짜적으로 16개의 이미지를 썼는데 나오는 건 7개다. 그럼 6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중복으로 걸렸거나. 네. 그 중에서는 정말로 또 알고리즘의 오해나 혹은 이제 노출의 어떠한 이제 연산 문제로 간혹가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이미지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검색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가 두 번째였고 블로그를 해야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이제 저의 어떤 수익 파이프라인이 블로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제휴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많이들 아는 쿠팡 파트너스 네. 거고요. 애드픽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알고 네. 계시고요. 스타일시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그 이전에 이미 되게 오래된 링크 프라이스라든지 네.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블로그에 탑재하는 게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탑재를 하고요. 뭐 자신만의 어떤 플랫폼이 있다 그러면 좀 이따 수익형 홈페이지도 잠깐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홈페이지에다가도 그런 컨텐츠들을 담을 수도 있어요.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또 지식인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네. 이제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지식인으로 제휴 마케팅 하는 내용 자체가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고 정보로 제공해 드려도 되지만 이제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 거를 정보로 전해드려서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언급을 안 해드렸고요. 꼭 블로그 말고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떠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쿠팡 파트너스는 그러면은 어때요? 얼마나 버세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쿠팡 파트너스로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좀 집중을 했었던 기간이 있었고요. 전자책 했던 만큼 집중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하루 2시간 정도씩 한 달 반 정도를 꾸준히 이제 상품 관련된 것들을 내용을 쓰고 그렇게 해왔을 때 저로서는 이제 90만 원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네. 영상은 75만 원일 때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요. 네. 이제 쿠팡도 제휴 마케팅도 정석으로 가는 게 맞다. 정성으로 가면 사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게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럴 우려가 좀 적다. 네, 우려가 적다. 그리고 왜냐하면 말씀을 드려도 정석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달 정도 쿠팡글을 일반 포스팅 5개, 7개 중에 하나씩만 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대 6개 적으면 많으면 10개 정도를 쓰면은 이게 한 뭐 3개월 정도 되면은 쿠팡글만 뭐 30개, 50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고 정보성 글이기 때문에 특히 사전 예약 관련된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글을 쓴다면 사전 예약은 사실 전원만 되면은 되게 크거든요. 네. 사전 예약 뭐가 있냐면 뭐 갤럭시라든지 아이폰. 아이폰 네. 그러니까 비싼 것들 음. 그 IT 쪽 제품들
그러면 제대로 그것이 클릭이 이루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 시기. 그래서 지금 인플루언서 블로거들 중에서는 사전 예약만 쿠팡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패시브 인컴은 아니네요, 그죠? 네. 사전 예약을 그 시기 지나면 사실 그게 계속 돈 벌어오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죠?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자체가 저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계속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 수익은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도 정보를 전달해 드렸던 거고. 처음에는 1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10에서 15만 원 목표로, 그 다음에 30만 원 가는 거는 아주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2시간씩 한 1.5개월 정도 하면 처음에는 15만 원. 15만 원 정도. 네. 근데 이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고 저는 정석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뭔가 편법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많이 찍어내잖아요, 글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3개월, 6개월 후에는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고 이러면 진짜 패시브 인컴이 아니죠. 그 블로그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뭐 쿠팡 파트너스로 막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그럼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넣어야 그 정도가 될까요? 제가 블로그 글에 그거를 쓴 게 있어요. 제 주변의 수강생 분들과 지인들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네. 또 저도 이제 집중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500만 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50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씩 3개월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사람을 만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그래야지 되지만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지하는 건 그만큼 시간은 보다 좀 줄어들죠. 하지만 그 유지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가 되고 이게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가 10시간을 쿠팡 파트너스로 500만 원을 번들 이 아이가 엄마의 돌봄 없이 자라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진짜 쿠팡으로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은 정말 거기에 몰입을 해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쉽게 생각을 또 하시니까. 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 중에서는 기업형도 되게 있어요. 사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되게 다양한 외국인들을 채용을 해서 6명, 10명 해서 찍어내기식 글들, 뭐 티스토리 애드센스 연결하는 거라든지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반인이 막 그 정도의 금액에 가까우면 그 일반인들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블로그가. 네. 사실 그러니까 제휴 마케팅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스턴트 아티클부터 해가지고 뭐 전용 홈페이지부터 해서 여러 개를 놔두고 아마존에서 살만한 탑 10 물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성을 쓰면서 그 계속 발행하면서 직원들 두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뭐 1,000만 원, 그렇죠. 2,000만 원 가는 거지. 네, 네. 혼자서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많이 이거를 힘듭니다. 가려면은 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많이 같습니다. 힘들다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자책, 블로그, 제휴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또 직장인이 하루 2시간 정도 들여갖고 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마지막?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뭔가 플랫폼의 확장, 뭐 웹사이트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수익형 홈페이지. 수익형 홈페이지. 네. 이건 약간 독특하네요, 그죠? 네, 수익형 홈페이지라고 이제 치시면 덜어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수익형 홈페이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한참 작년에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 쿠팡 대란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네. 많은 글들이 검색 누락되고 순위가 막 뒤섞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알고리즘 업데이트 되면서 이때 검색 누락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단축 링크를 사용한다든지 리디렉션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이게 쿠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너무 프로그램적 요소로 이용하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그거 필터링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사용하자, 편법이나 뭐 꼼수 없이.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로 시작한 거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넘겨줄 수 있는 코드를 씹는 거를 보여드린 거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이거를 수익형 홈페이지 자체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쿠팡 상품들을 탑재한 거예요, 쇼핑몰처럼. 근데 그냥 썸네일만 갖다 박으면 안 돼요. 운영 정책에서 지금은 그렇게 되면은 수익 인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품 자체를 정말 짧게라도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 여기 쿠팡만 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드팩을 달 수도 있고, 네. 스타일시도 달 수도 있고, 기타 나에게 맞는 제휴 마케팅들을 달 수 있는 거죠. CPA가 전문이다 그러면은 CPA 광고를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클릭형이다 그러면 CPC 광고가 전문이다 그러면 그걸 달 수 있고, 자기 성향에 맞게. 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자체가 제휴 마케팅으로 차 있지만 광고용으로 보여져선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 광고 홈페이지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그 수익형 홈페이지에 제 전자책 내용도 달아놨고요. 그리고 무료로 자기 블로그나 뭐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도 났어요. 예. 홈페이지에다 그럼 애드센스 네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 홈페이지에는 애드센스가 사실 달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건 정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애드센스를 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신청한 지 딱 이틀 3일 만에 승인이 났어요. 안에 근데 보통 애드센스는 이제 양질의 막 글들이 많이 쌓여 있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양질의 글들은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있다. 요거에서 그냥 네. 바로 나오는. 제 홈페이지에는 뭐가 있냐면 메인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 최근 게시물로 놔둔 게 이제 뭐 전자책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각 재고 마케팅 소개글, 그리고 부업 투잡 정보 해가지고 뭐 제가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게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활용하는 거 뭐냐, 유튜브에서 내가 했던 내용을 블로그에서 수정을 해서 좀 업데이트해서 블로그 글을 쓰기도 하고, 블로그에 썼던 것 글을 다시 한번 좀 수정해서 티스토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하나의 글을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똑같이 티스토리 블로그도 사실은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마찬가지겠고, 네이버 블로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익형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글들은 이미 블로그나 카페에 있었던 글들, 유튜브의 글들을 조금 축약해가지고 다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하나는 나는 홈페이지 못 만드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홈페이지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거야? 네. 블로그는 뭐 검색하면 오지. 네. 뭐 맞아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네. 홈페이지를 나는 못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사실은 홈페이지 제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어렵죠. 원래는 원칙으로 하면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이 사실 생겨난 지 오래됐는데, 드로그 앤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윅스나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시스템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듈이라 해가지고요, 뭐 위젯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네. 쓰는데, 그건 내가 쓰고 싶은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딱딱딱 배치시켜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 네이버 검색 정도만 할 줄 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웬만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이제 자동화로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할 수 있고, 대신 장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좀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인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조금 디자인이 유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 하다 보면 디자인이 조금씩 좀 성장해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뭐 만진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이것저것 공부하시면 뭐 보름, 한 달, 뭐 이거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 10분, 20분 정도고 생각날 때마다 공부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공부가 아니라 바로 수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은 좀 요하죠. 왜냐하면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수익형 홈페이지도 처음엔 이제 수익형 홈페이지가 아니죠. 이 홈페이지로 수익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타깃을 정하고, 홈페이지 메뉴 구성들을 뭘로 할지도 정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자책을 이제 어떤 직장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서 전자책을 발간을 했어. 근데 나는 블로그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해. 근데 블로그는 좀 하기 싫고, 근데 나는 홈페이지 마음에 들어. 네. 그럼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신의 전자책을 거기에 탑재를 하면 되는 거죠. 포리얼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제가 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이제 알림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글의 서치 콘솔, 그리고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예전에 웹마스터 도구, 지금은 서치 어드바이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SEO에 맞게 등록만 하면은 기본적 노출은 돼요. 네. 기본적 노출은 되고, 컨텐츠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 쌓인 컨텐츠에 마치 네이버 블로그에서 키워드를 정했을 때의 키워드 검색이 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SEO를 특별히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출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루에
하루에도 적게 방문하면 뭐 6, 70명 정도 방문하고 보통 120에서 150명 정도가 방문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전혀.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네, 자동 유입이 그래요. 예, 예. 그게 뭐 SEO 최적화는 어떤 업체에 특별히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 작업을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서치 콘솔 그리고 네이버 기본적인 등록은 다 웹마스터 해놓고 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익형 홈페이지 그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이 뭐가 있나요?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알다시피 아이맵 아이맵 있고 크리에이터 링크도 있고요. 네, 크리에이터 링크 아이맵도 네. 있고 뭐 윅스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크리에이터 링크와 아이맵은 두 가지의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크리에이터 링크죠. 네, 크리에이터 링크예요. 네. 윅스는 제가 좀 뺄게요. 네, 윅스. 워드프레스는 어때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 생각에는 초보자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젯이라든지 그리고 테마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기능을 추가하고 뺀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중급 이상의 기술도 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초보자들이 무엇인가 기술적인 것, 기능적인 것들을 추가하고 빼고 변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크리에이터 링크와 아이맵이 네. 추천할 만한. 네, 그럼 일반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대부분 무료 사용 기간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보시고 어떤지 보시고 그리고 나 이걸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그러면 무료로는 수익화를 만들 수 없어요. 뭐든지 무료는 무료에 합당한 이유가 있죠. 내가 무료를 쓰려고 열 몇 시간을 찾아 헤매느니 한 달에 10,000원 내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컨텐츠들을 쓰는 게 낫죠.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기회비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게. 네. 저도 사실 제 홈페이지도 아이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저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 직접 만들었죠.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탄의 도구로 네, 네, 저도 네, 뚝딱거리면서 계속 잘 만드셨어요. 해보면서 네, 네. 아마 또 갈아엎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만들다 보면.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수익형 홈페이지라는 거는 내부에다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내가 계속 글을 쓰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블로그라는 탭을 만들었어요. 네. 블로그라는 탭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쓰는 글을 이 수익형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렇죠. 홈페이지에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글을 보러 들어왔지만 그 위에 애드센스가 광고가 달릴 거잖아요. 네. 혹은 또 나만의 배너를 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내가 달고 싶은 광고를 달 수 없잖아요. 근데 나만의 홈페이지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입이 검색 유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홍보하고 싶은 광고 콘텐츠에도 그 유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뜨는 거고요. 그럼 지금 수익형 홈페이지 뭐 60명에서 뭐 150명 이렇게 이제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네. 한 달에 얼마나 벌리세요? 그럼 그 홈페이지로? 수익형 홈페이지라는 게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다면 서로가 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한 120에서 150만 원이 생기는데 거기서요 한 달에? 네. 어. 한 최근 2달 네. 네, 그랬어요. 전자책을 제가 달았거든요. 전자책 전자책 달았는데, 판매 네. 그랬더니 전자책이 판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칭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2달 동안에 조금 몰렸어요. 원래 수익형 홈페이지 자체에서 발생되는 그 수익은 한 30만 원에서 많으면 5, 60만 원 이렇게. 온라인에서 월세 받는 거네요. 네.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만 보면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게 뭐 씨앗도 심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물을 줘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방법을 알면 직장인들이 하루 2시간씩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냥 보통 어느 정도 인터넷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 블로그도 좀 잘 하고 홈페이지 자체를 완성하는 거에는 그다지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간단하게 진짜 원포인트 주제로 난 이것만 할래 딱 하면은 뭐 며칠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글로 남겨주셨던 수강생분들 중에는 수익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진짜 하루도 안 돼서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의 문제고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늦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조금씩 하루에 1-2시간씩은 투자하면서 해야지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당장 배워가지고 바로 돈 벌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과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퇴근하고 2시간씩 꾸준히 한 달, 2달 대신에 이제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네, 잘 맞습니다. 간다면 수익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네, 맞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부업 엔잡하는 사업가분을 네. 아나운님을 모시고 좀 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